마스크 뽑아도 되는데. 아, 머리가 뻗었지? 예뻐요. 예쁜 얼굴이잖아. 그렇지. 예쁜 얼굴 했잖아. 왜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발표자 박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가치를 다르게 매기면 사랑이 와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10년 동안 혜인네에게 있으면서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개가 미워 아무개가 미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제 패턴 습관인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요번에 렉처 준비를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이 꼬리꼬리를 물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항상 제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A를 이렇게 몇 달 동안 미워하다가 또 바뀌어. 그럼 B를 또 몇 달 동안 미워하다가 또 바뀌어. 또 C를 또 몇 달 동안 미워하다가 이게 자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누군가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장점이 있어. 그런데도 그거는 일부인 거고 순간인 거고 미운 감정이 더 마음속에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어떤 사람 미워하지 왜 저 사람 미워했을까를 이제 지금에 와서 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밉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는 생각 사유를 바꾸자고 삶을 바꾸자고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도 사유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과거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은 또 그 사람도 믿고 어떨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야. 나보다 복을 막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럼 또 그 사람도 믿고 이래저래 미운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비록 화살이 밖으로 나가 있지만 그게 똑같이 저한테 하는 화살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한 번도 이뻐해 본 적도 만족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또 내가 어느 때 밉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게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았던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저래야 되는 기준이 많아.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항상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혜인네에 와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너무나 분주하다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혜인네에서 생활하면서 외부적인 분주함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도 항상 뭔가 분주해요. 가만히 쉬는 시간이 없어. 하다못해 쉬는 시간 잠깐만 있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다거나 뭐 꿈틀대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맨날 빵점 맞는 주역을 외우고 있다거나 뭔가를 참 주역을 하면서 미워할 수 없게 주역을 외우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막 달달 볶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나를 이제 평가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저도 애써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얘기는 그 사람한테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넌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라고 이제 남들에게 말해놓고 나면은 사실 내가 쏜 화살이지만 그게 언제든지 나한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뱉은 이 말에 대해서 난 실수하지 않아야지라고 거기 항상 이렇게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어쨌든 거기 항상 신경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마른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얘는 항상 쇠꼬챙이처럼 말랐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도 없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높아가지고 나한테 생긴 일은 뭐지? 나한테 생긴 비극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얘는 수없이 많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회캐 먹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년 동안 혼자 자취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자취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는 본인 스스로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행동이 잘못되면은 나도 욕먹지만 또 부모님도 욕먹는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꼭 아침밥도 챙겨 먹고 가고 쟤는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살아서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침도 굶고 다녀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토요일날 학교 갔다 집에 왔나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뭔가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의 행동감량을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막 그걸 막 적었는데 제 기억에 한 150개 정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후에 몇 년 후에 내가 그 적었던 거 있었지 뭐로 적었을까 도대체 그걸 한번 수첩을 찾아봤는데 다시는 찾지는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남들에게 얘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저도 촉각을 곤도 세우고 얘는 가지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항상 100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도 제가 뭐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거야. 근데 남들이 볼 때 주변에서 아유 참 은영이 애썼네 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은 저는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혼자 그런 거를 상상만 해도 정말 눈물이 이렇게 왈칵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막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아유 은영이 애썼네 라는 소리 들으면은 막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게 막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또 내가 나를 정말 너무나 내방쳐 두었구나, 나를 너무나 달다 볶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는 감리당에서 장자라는 텍스트로 글을 쓸 때도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때도 내가 뭐든지 다 쓸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냐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의 학인들의 코멘트가 당신은 쓸모 없음도 쓸모 있음이라는 가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거는 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의 틀을 뭐 깨려고 해도는 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제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뭐 배우자라고 했을 때 시성쌤이 선생님 정말 이 주제를 절박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 네 라는 대답보다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그때도 대답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되는 2주에 걸쳐 가지고 한 번 발표하고 두 번 발표하고 또 우리 학인들까지 모여서 발표하고 하면서 나의 이러한 가치관을 깨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저희 아이 은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느려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를 시키고 기대하고 할 수가 없어. 비록 아이가 그냥 운동에 건강에 좋으라고 그냥 수영을 시키고 대회에 나가지만 뭐 보통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느린데 뭐 수영이라고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기대는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얻어 걸리면 기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볼 때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보니까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마냥 예뻐요. 잠자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걷는 것도 예쁘고 그러면은 저희는 첫째랑 셋째가 엄청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셋째 막 누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엄마 맨날 누나만 이뻐한다고 그러고 큰애도 쟤는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를 놓느냐 어쩌저쩌 막 말을 하고 그러면 저는 첫째랑 셋째는 항상 그 녀석들은 머리도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조금만 노력하면은 공부도 더 잘하고 뭐 할 텐데 라고 하는 항상 기대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걔네들 못마땅하고 은누리는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냥 이쁘기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의 이러한 가치관을 깨주기 위한 존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나도 은누리보도 태줘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나 그래서 나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찾는 그 자체를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갖고 있던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끄집어낸 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맨날 10시, 이렇게 9시, 10시 책을 보다 보면 꼬박꼬박 졸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눈 들려가면 12시까지 책을 보고 이렇게 잤어요. 일을 하고서. 근데 10시쯤 졸리면 누워요. 그러면 그냥 자는 거야. 애써 깨지 않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거를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나는 뭔가를 맨날 해야 돼라는 조건을
이렇게도 하나씩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이 습성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중학교 때부터도 이런 습성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년을 큰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엄마가 제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대전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녀석을 공부를 시켜야겠다 엄마 대전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받고 왔는데 맨날 이제 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졸더라도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책상에서 꼬박꼬박 자, 그러면 사준 오빠들 막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오빠들이 와가 문 열으면 야 맨날 이렇게 잘 바에는 그냥 편하게 졸 바에만. 그런데도 맨날 12시까지 꼬박꼬박 졸아야지만 그때서 이렇게 자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1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를 이렇게 보내 엄마도 욕먹이지 않고 나도 욕먹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제가 그냥 갇혀 살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나에게 매기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만이 정말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보듬어 줘야지만이 저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이렇게 렉처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